여기 네. 앞에 있는 게 뭔지 아시나요? 이건 쌀인 것 같은데. 그쵸, 예, 쌀은 네, 쌀이고. 네, 다 알겠죠. 네, 이거는 그럼 저 이건 처음 뭘까요? 보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술을 제조할 때 사용하는 네. 누룩이라는 거예요. 누룩이요? 네, 누룩. 그러니까 누룩의 어원이나 뭐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네. 이 누룩을 만들 때 밀을 반죽해서 꽉꽉 밟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빻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그래서 우리나라 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면 네. 여기 있는 쌀과 그 다음에 누룩, 그 다음에 물, 이 세 가지를 혼합을 해서 술을 제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럼 그 세 가지만 있으면 술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모든 술들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술들도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술을 만드는 거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인삼을 넣었다거나 그래서 꽃을 넣었다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술 맛이나 향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이름이 붙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 세 개로 어떻게 술을 만들어요? 여기 이 쌀에는 네. 우리가 술에서 제일 필요한 전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네네. 전분이 많이 들어있고, 이 전분이 발효가 일어나면, 전분이 분해가 되면 포도당이라는 게 되거든요. 네. 그럼 포도당이라는 게 되면 이 누룩 안에 있는 효소하고 효모,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죠? 뭐 보이시나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네, 대부분 여기에는 곰팡이하고 효모가 있어요. 그럼 그 곰팡이가 여기에 있는 포도당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네. 그 다음에 효모가 이 포도당을 이용해서 알코올을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가 뭐가 있죠? 물. 아, 물이 있죠. 근데 그 물은 우리가 보면은 대충 물은 뭐 너무 흔한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물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막걸리는 알코올 도수가 한 6에서 한 8% 정도 네네네네. 되거든요. 그러면은 90% 이상이 다 뭐라는 거죠? 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좋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막걸리나 약주 같이 좋은 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이러한 술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음. 역시 여기 앞에 있는 술들 보면 색이 어때요? 빨갛고 하얗고. 네. 가장 일반적인 막걸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 네. 막걸리들이고, 대부분 우리나라의 술들을 제조하는 과정을 쭉 한번 보면, 네. 우리가 이제 그 쌀을 뭐 고두밥을 찌고 그다음에 누룩과 물을 혼합을 하게 되면 누룩에 있는 이제 미생물들에 의해서 이제 당이 생성되고, 그 당을 그러니까 효모라는 미생물이 당을 이제 알코올로 만들어서 이제 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술이 다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만들어지게 되면 처음에는 뭐 발효가 일어나다가 다 익으면 이제 팍 퍼지고 맨 위에 이제 맑은 술이나 이런 것들이 뜨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 술을 그대로 해서 걸러버리면 술 색깔이 이렇게 좀 탁하게 나오겠죠. 그 위에 있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물을 혼합하거나 하게 되면은 이제 막걸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른 술을 그대로 해서 침전을 시키면 맨 아래에 이제 침전물이 이제 아래로 가라앉고 위에 이제 맑은 술이 뜨겠죠. 그 맑은 술만을 떠낸 게 약주, 청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술을 그다음 중류기에다가 놓고 중류를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중류주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술은 크게 발효주, 그 다음에 중류주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근데 막걸리는 왜 막걸리예요? 그 막걸리의 그 막자가 네네. 그 부사의 의미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대충이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아무렇게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아무렇게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막 만들었다고 해서 또 막걸리라고도 하고, 지금 막 만든 막걸리라고 해갖고 지금 그 막걸리라고도 하는데, 과거에는 대충 아무렇게나라는 의미로도 많이 사용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막걸리를 먹으면 뭐 머리 아프다, 트림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적으로 지금은 원료가 굉장히 좋고 잘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막걸리의 막자가 대충 아무렇게나라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지금이라는 되게 신선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이게 탁하게 내린 것들, 그러니까 물을 혼합해서 도수를 낮춰서 만든 술을 이렇게 우리가 막걸리라고 하죠. 여기 이제 주종에 보면 탁주라고 돼 있는데, 탁하다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탁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탁주라기보다는 우리 조선 시대에는 백주라는 의미도 많이 사용이 됐었어요.
흰술. 흰술. 사실 이 술들 보면은 하얗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걸리가 사실은 하얀 술이고 흰 술인데 탁주라는 건 탁한 술의 의미고 또 백주라는 건 흰 술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막걸리를 부를 때 탁주라는 것보다는 막걸리로 부르거나 아니면 흰술이라는 의미 백주로 불러주는 게 사실은 좋긴 좋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거는 좀 이렇게 하얀데 네. 오른쪽에 있는 거는 되게 붉잖아요, 그죠? 네, 같은 막걸리인데. 같은 쌀을 사용해도 여기에 있는 쌀은 그냥 기본적인 우리가 쌀을 사용하는 거고, 이쪽에 이제 붉은 색깔이 나는 막걸리 같은 경우는 홍국이라는, 그러니까 일반 쌀에 붉은색 곰팡이 균을 입혀서 만든 막걸리예요. 그래서 술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붉게 나오게 되는 거죠. 맛이 어때요? 되게 달콤해요. 막걸리 달콤하고? 그냥 저희가 먹던 막걸리가 아니라 막걸리에서 약간 달콤한 맛도 나면서 그러니까 와인을 먹은 느낌이라고 할까? 와인 같아요, 약간 느낌이. 일단은 달콤한 맛이 나는 거는, 술의 달콤한 맛은 우리가 이제 술을 제조할 때 쌀을 넣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당분이 생성이 되는데 그 당분이 남아서 단맛을 느끼는 거고, 이 술을 따게 되면 탄산이나 이런 것들이 쭉 올라와요. 네. 그리고 술명이 이화백주죠. 이화백주? 왜 이화백주? 이화가 백꽃을 말해요. 백꽃. 아. 그러니까 백꽃이 굉장히 희잖아요. 예. 그러니까 흰 그 백꽃의 의미로 이화 백주라고 이제 이름을 지은 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왜 술 취한 원숭이가 약간 붉은색에 초점이 맞춰졌잖아요. 예. 이 술 같은 경우는 흰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흰색. 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혀 대비되는 술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한번 먹어볼까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소리? 예. 어때요? 오, 진짜 완전 탄산 콜라 따는 소리 나는데요? 그렇죠. 네. 계속해서 지금 탄산이 나오고 있으니까. 신기하다. 일단은 표면을 지금 한번 봐보시면 지금 계속 술이 끓는 모습도 보이죠. 예. 네네. 그래서 향도 한번 맡아보시고, 아까 거하고는 또 전혀 다른 또 향이. 예, 이거는 좀 막걸리 냄새. 기본 이제 가장 기본적인 막걸리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라벨이나 이런 데도 순탁주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가장 쌀과 물, 누룩만 가지고 만든 막걸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앞에 있는 술들은 약주예요. 약. 그 밑에 이제 침전물이 가라앉고 위에 맑게 돼 있는 술만을 떠낸 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소곡주라고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소곡주요? 네. 소곡주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들어보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소곡주는 우리나라의 대부분 술을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소곡주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삼국시대부터 계속 전해져 오는 그런 술이에요. 좀 색깔이 어떤 것 같아요? 색깔은 가을을 표현한 것 같아요. 아, 어떻게 아셨습니까? 여기 국화가 국화, 그런 건가요? 네네. 그래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쌀, 물, 누룩과 네. 거기에 이제 국화나 이런 것들이 네, 같이 첨가. 들어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환산소곡주를 만들 때 그 밀 누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국화나 이런 가양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이제 술을 마셔보게 되면 그런 꽃이나 가양제에서 나오는 그런 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맡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술을 기본적으로 만들 때 발효 기간이 좀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익은 듯한 그런 맛과 향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잘 익었을 때, 완전히 잘 익었을 때 나는 그런 홍시향 같은 것들, 열대과일 향 같은 것들이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과실주는 과실을 발효시켜서 만든 술이 과실주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포도, 머루, 감, 애플, 사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술을 제조하는데 곡물로 만드는 술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 이전에 먹었던 술과는 전혀 다른 술들. 그렇죠, 그렇죠. 이건 이제 과일이 주 원료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 포도를 예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포도에 보게 되면 포도의 색깔이 있죠. 네네네. 그리고 그 안에 포도의 향도 있고, 그다음에 맛도 있고, 그다음에 수분도 있으니까 포도 알갱이 하나가 곧 술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걸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포도를 으깨고
그래서 거기서 으깬 거에다가 예를 들어서 효모를 넣어주게 되면 그 과실 안에 그 포도당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발효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 포도로 만든 그랑코트 화이트를 한번 마셔볼까요? 좋습니다. 네. 네. 색이 어때요? 약간 구릿빛? 구릿빛? 네. 자, 요거를 한번 그럼 우리가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색이 예쁘네요. 대부분 이제 과일의 색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포도 같은 경우에는 포도 껍질에 있는 색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술에 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대부분의 그 와인의 색깔은 과실의 색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묻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적포도나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면 약간 붉은 색깔 계열의 그런 흑진주 뭐 이런 색깔들이 많이 나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완전 화이트도 아니고 완전 레드 와인에 속하지도 않고 약간 우리나라의 독특한 그런 그 중간 정도의 그런 색깔을 좀 가지고 있죠. 네. 와인도 전통주인가요? 당연히 전통주죠. 근데 일반적으로 쌀만 가지고 만든 술이 전통주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원료를 이용해서 만든 술은 다 전통주라고 볼 수가 있죠. 윤식이 저희가 지금까지 마신 술은 발효주였고 발효주. 지금 이제 우리가 맛보려고 하는 술들은 중류주예요. 증류주요? 중류주. 증류주. 네네네. 발효주하고 중류주하고 뭐가 틀려요? 일단 발효라는 거는 네. 반드시 거기에 미생물이 관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미생물에 의해서 생성된 어떠한 물질이 인체에게 이로우면 발효고 해로우면 부패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물이 왜 우리가 100도씨에 끓는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순수한 에탄올은 78도 정도에서 끓거든요. 그러니까 끓이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끓는 점이 낮은 물질부터 먼저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비점이 낮은 물질부터 받아내서 만든 술이 바로 중류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효주가 알코올 도수가 높을 것 같아요? 중류주가 도수가 높을 것 같아요? 찍으면 되는데 둘 중에 하나. 증류주요. 그쵸? 지금 왜냐하면 증류주하고 있으니까. 중류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류를 해서 순수한 알코올을 많이 뽑아내는 조작이기 때문에 발효주보다는 훨씬 더 도수가 높죠.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 있는 술들의 알코올 도수가 20도가 다 넘어가는, 그러니까 최대 알코올 도수가 40% 정도 나오는 중류주도 있어요. 여기 앞에 있는 술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유명한 중류주들이 여기 좀 모여 있는 거예요. 일단 대표적으로 여기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금산 인삼주예요. 그러면 인삼이 여기 이제 통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류주에 여기 인삼을 넣어서 약용주로서 이제 만든 술이죠. 그러니까 왜 이러한 인삼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부모님들이 그 인삼에다가 중류주 부어놓고 그런 형태의 술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유명한 그 이강주. 네. 이강주라는 말 혹시 드셔보셨나요? 좀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3대 명주라고 하는 술들이 있어요. 중력고, 그 다음에 가목로. 여기 있는 게 이제 가목로라는 술인데, 가목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강고. 그래서 이 세 개를 우리나라의 3대 명주라고 칭해요. 아까 우리 조선의 3대 명주라고 했던 이강주고, 근데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이 시음을 할 때, 그냥 이강주인가 보다 어떤 맛이 날까 이렇게 해서 먹어보고 그런 게 아니고 항상 술을 보면 뒤에 라벨이 있잖아요. 네. 이 라벨에 보면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갔으니까 이런 비슷한 맛이 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거 한번 봐보실까요? 좋은 팁인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원재료명 이런 것들 나오고 뭐 이렇게 소맥분, 정맥, 그다음에 배, 생강, 울군, 계피, 꿀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가양제 성분들이 들어가니까 이 중류주에도 그런 향이 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훨씬 깊이 있게 시음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생강, 울군, 계피 뭐 이런 것들 배가 들어가니까 먼저 향을 한번 맡아서 어떤 향이 나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알고 맡으니까 더 훨씬 더 그렇죠. 오는 것 같아요. 네. 그 향 같은 게 생각하고 맡으니까 아까 모르고 맡았을 때보다 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처음에는 사실은 그런 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먼저 맛을 보고 향을 먹고 향을 맡고 맛보고 아 뭐가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걸 보면 맞추면 되게 희열이 느껴지죠. 그것도 좋은 것 네. 같아요. 근데 처음 드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라벨에 있는 정확한 정보를 보고 아 이런 것들이 들어갔구나 이런 것들을 꼭 보고 이렇게 시음을 하는 게 좋겠죠.